네, 안녕하세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코딩 테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좀 짧게 설명하기는 어렵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하는 김에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명령어 프로그래밍, 우리가 주로 하는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명령어 프로그래밍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대비되는 점을 꼽자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명령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모리 내용을 읽어서 계산을 하고 새 값을 쓰는 과정을 연속해서 거쳐서 프로그래밍이 진행되죠. 그래서 계산 후 원래 값이 바뀐다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고요. OOP도 이 범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바나 파이썬이나 C나 C++, 자바스크립트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는 기본적으로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새는 대부분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능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혼용해서 쓸 수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 후 원래 값이 바뀐다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에 대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스칼라나 클로저, 하스켈 같은 언어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 프로그래밍 기법은 수학적 함수를 연달아 평가하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 수학적 함수를 연달아 평가한다는 과정에서 기존의 상태를 바꾸거나 원래 내가 받았던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입력과 결과값 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제 수학적 함수가 아마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에서 얘기하는 순수 함수, pure function이라고 할 텐데요.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배우는 함수 내용과 같아요. y는 fx라고 할 때 어떤 x라는 입력값이 있고 이 입력값이 f에 숑 들어갔다가 y라는 값으로 돌아 나오죠. 근데 그 값이 x 자체도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값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y도 새로운 값이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값으로 바뀌지 않는, 그리고 f가 x를 평가하는 과정 사이에 어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새로운 값이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부작용이 없는 함수고요.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싫어하고 부수효과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작용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약을 먹더라도 뭐 좋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나빠서 문제지만. 근데 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부작용이 없이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결과를 어딘가에 쓴다거나 화면에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도 부작용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의 예에는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쓰거나 읽을 때 화면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고 다시 뭐 키보드에서 읽어드릴 때 이런 것들도 부작용의 일종이에요. DB에서 값을 쓰거나 읽을 때 사실 이런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는 현실적인 프로그래밍이 어렵죠. 대부분. 하다못해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찍는 이 가장 기본적인 연산조차도 이 printLN은 순수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받아서 이 값을 바꾸진 않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콘솔, 터미널에 보이는 스탠다드 아웃에 보이는 내용을 바꾸고 결과값은 돌아 나오지 않죠. 결과값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F에 진행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상태로 바뀌긴 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순수하지 않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함수를 위주로 개발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스켈처럼 철저히 순수 함수 위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조금 이제 개발자가 처음에 더 어려운 방식,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히 격리된 방식을 쓰는 언어도 있고요. 아니면 스칼라나 클로저처럼 부작용을 뭐 프린트엔처럼 허용하지만 아니면 허용하면서도 좀 의도적으로 격리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순수 함수를 다루고 제한된 영역, 화면에 뭐 내용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DB의 값을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작용을 처리하게끔 좀 격리해서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만 해놔도 대부분의 경우는 순수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기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이게 상태를 바꾸지 않다 보니까 입력과 출력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해와 추론을 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절차형 언어에서는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가 호출된 시점에 다른 변수 상황이나 메모리 상황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객체 지향에서 뭐 객체 상태를 내가 그 상황이 이 메소드가 불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론하고 디버깅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램은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값만 보고 입력값만 보고 프로그램의 출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테스트할 때도 함수 자체를 어떤 입력을 주고 출력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도 쉬워요. 우리가 유닛 테스트 작성할 때 객체 지향 환경에서는 그 객체의 특정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킹을 한다거나 뭐 별도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장착한다거나 좀 어려운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단지 그 함수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만 주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구조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 관계없이 입력과 출력이 명확해서 이해하기 쉽고 테스트하기 쉬우면 결과적으로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좋죠. 한편 함수형 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직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풀이나 기존 우리가 공부하는 자료들이 다 절차형 위주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내가 이걸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익숙한 절차형 언어에 사고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다른 좀 생소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새로 익숙해지는데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상태 변경 없이 뭔가 입력과 출력만으로 처리를 하려면 적절한 자료 구조가 되게 융통성 있게 다루기 편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좀 더 강력하고 좋은 자료 구조들을 언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특징 외에도 더불어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참조 투명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값을 줬을 때 뭐 항상 그 값이 나온다라는, 예를 들어서 fx가 x가 똑같은 값이 주어지면 y도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몇 번을 호출하든 어떤 상황에 호출하든 이런 걸 참조 투명성이라고 해서요. 내가 상태나 상황에 관계없이 시점에 상관없이 편하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비유가 좀 억지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팀장님이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뭔가 허락을 받을 때 와이프 기분이 좋을 때 팀장 기분이 좋을 때 물어봐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겠죠. 그건 뭐냐면 그 팀장과 와이프의 상태를 고려해서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런 거 없이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만 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보장돼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당연히 상태를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이게 보장돼 있으면 훨씬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함수도 일반값과 동등하게 대우가 돼요. 이거를 뭐 1급 시민 퍼스트 클래스 뭐 밸류다 이렇게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할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한다면 외국인도 똑같이 사람처럼 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뭐 비자를 갱신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뭐 투표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몇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함수형 언어가 아닌 언어들은 함수를 일반값과 좀 다르게 대우해서 함수 자체를 좀 관리하기 불편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형 언어에서는 함수도 일반값과 동등하게 굉장히 편리하게 값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른 함수에 함수를 전달한다거나 함수가 새로운 함수를 반환한다거나 해서 조금 함수를 조합하고 이용해서 더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태와 변수를 바꿀 수 없다 보니까 불변 자료형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새로운 값을 뽑아낸다거나 원래 값을 바꾸지 않은 채 좀 살짝만 바뀐 데이터를 편리하게 얻어낼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좀 어려운데요. 결국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FP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상태를 바꾸지 않고 함수를 평가해 계산하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이 연달아 평가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절차형은 그에 대비돼서 연달아서 어떤 값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죠. 함수는 바꾸지 않고 계속 함수를 평가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뽑아내면서 프로그래밍이 진행됩니다. 아쉽게 아직 널리 쓰이지 않고요. 근데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죠. 그래서 뭐 조만간 말이 더 펴질 것 같아요. 뭐 논란이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만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스칼라는 명령형 OOP와 함수형 FP를 모두 지원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OOP를 위주로 짜셔도 되고요. FP 위주로 짜셔도 되고 그 둘 다를 혼용하셔도 되고 그런 특징이 있는 언어예요. 스칼라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